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시끌했던 축구협회가 국회에 소환될 예정인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9월 5일 국회에 소환되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며 감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몽규 협회장의 사선 출마가 허용된다면 대한체육회가 부패한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죠.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며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감독 선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항의가 결국 경기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A매치 매진 행렬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오는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 티켓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래 들어 줄줄이 표가 동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더 레드블랙 회원 선예매와 22일 일반 예매를 진행했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28일 오전 기준 4,000석 기상의 좌석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티켓이 오픈 2일 차에 매진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축구팬들의 인기를 끈 A매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스타들의 존재는 A매치 흥행의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티켓값이 비싸도 상대 전력이 떨어져도 팬들은 축구장을 찾았는데요. 과열된 인기 탓에 안표가 성행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대표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탈락에 이어 선수단 내 갈등이 밝혀지고 축협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A매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퇴진 요구가 빗발친 지난 3월 태국전은 일반 예매 하루 만에 전석 매진됐죠. 연일 잘 나가던 A매치 티켓이 아직 모두 팔리지 않은 이유로 여러 요인이 꼽히는데요. 지난달 논란 속 대표팀 지휘봉을 쥔 홍명보 감독의 존재가 서두에 오릅니다. 홍 감독은 국내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지만 부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받습니다. 전 소속팀인 울산 HD와도 깔끔하게 작별하지 못한 터라 홍 감독을 향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축협이 9월 A매치를 앞두고 표값을 인상한 것도 팬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으로 여겨지는데요. 축구협회는 홈 응원석 가격을 기존 3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고 2등석인 B, A, S 좌석도 기존 4에서 6만원에서 각각 1만원씩 인상했습니다. 1, 2만원 상승한 가격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분위기인데요. 레드석은 적자는 논란에도 매진을 기록했으나 2등석은 28일 오전 기준 약 3,600석이 남았습니다. 티켓 도픈 전부터 나온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축협의 숱한 논란에도 선수들은 무슨 죄냐며 팬들은 대표팀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의 사선 출마 가능성 등 맞득잖은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터라 수천 장의 티켓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팔레스타인전까지 며칠 남은 만큼 그 사이 입장권이 매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 없어서 못 구하던 표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홍명보이지만 이번엔 의리 축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각자의 기준에 따른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의 흐름이나 현재 대표팀 상황을 두루 고려해보면 지나치고 억지스럽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등을 변함없이 선발했습니다. 여기에 양민혁, 황문기, 이한범, 최우진 등 새로운 얼굴들도 차출했습니다. 홍 감독 표현대로
안정 속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선발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며 일각에서는 의리축구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주장의 요는 전현직 울산 HD 선수들이 많다는 것이죠. 홍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후한 점수를 줘 대표팀으로 불러들였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 소집된 26명 중 현재 울산 선수는 김영권, 조현우, 주민규, 이명재, 정우영 등 5명인데요. 이동경은 올해 김천 상무에 입대했는데 원소속팀이 울산입니다. 여기에 오세훈, 정승현, 박용우, 설영우 등 울산 시절 활약을 발판삼아 해외로 진출한 이들까지 함께 묻고 있으니 대략 10명쯤 됩니다.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 일인데요. 최근 2년 연속 K리그 일정상을 차지했고 올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하는 팀입니다. 국내 최고를 다투는 팀의 주축 선수를 국가대표에 차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과거 전북현대가 K리그를 호령할 때 녹색 전사들이 대표팀 중심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벤버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헤어진 벤투 감독은 재임 기간 울산에서만 7명의 선수를 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벤투의 선택은 옳지만 지금은 파리 안으로 굽은 것이라는 접근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주민규는 약 5개월 전인 지난 3월 A대표팀에 처음 승선했을 때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보다 앞서는 K리그 최고 공격수를 왜 대표팀에 뽑지 않느냐며 벤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던 축구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리 축구 멤버입니다. 또한 울산 라인 중 조현우, 주민규, 설영우, 정우영 등은 어차피 홍 감독이 사령탑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연히 발탁됐을 현 대표팀 주축 멤버들입니다. 이동경 역시 김천 상무에 입대하기 전까지 시즌 초반 울산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줬기에 대표팀에서 다시 활용해볼 만했습니다. 박용우와 오세훈은 현재 대표팀이 전문 홀딩 미드필더와 정통 스트라이커 자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권은 분명 최근 폼은 좋지 않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만 3회 연속 출전한 베테랑 수비수인데요. 홍 감독만이 아니라 슈틸리케, 신태용, 벤투, 클린스만 등 다른 역대 대표팀 감독들도 모두 주전으로 중용했을 만큼 검증된 선수이죠. 김민재의 폼이 최근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로 김영권을 낙점했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선택은 아닙니다. 그는 각종 논란 속에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상황인데요. 최대한 빠른 승리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굳이 첫 선발부터 무리한 실험보다는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핵심 과제는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 대표팀의 진짜 고민은 핵심 선수들 다수가 30대를 훌쩍 넘겼다는 것입니다. 주장인 손흥민이 벌써 32세가 된 것을 비롯해 주전 스트라이커 주민규와 센터백 김영권이 34세, 수비형 미드필더인 큰 정우영이 35세입니다. 대표팀의 최대 강점인 이선 자원은 이강인, 황희찬, 이동경, 양민혁 등 자원이 풍부하고 신구조화가 잘 되어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와 좌우 풀백, 원톱 스트라이커는 세대 교체가 가장 시급한 자리로 꼽힙니다. 억지스러운 의리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든 팬들의 눈밖에 난 이상 비난 여론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또한 홍명보가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홍명보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